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말입니다. 크게 낭비한 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돈이 새더라고요. 통장을 보며 한숨 쉬게 되더라고요. 한 달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병원비, 관리비, 식비가 겹치기 시작합니다. 카드값 날짜가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싶어지지요. 주변을 보면 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같은 시절을 살았던 친구가 있지요. 비슷한 월급을 받던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늘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과연 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젊을 때 능력 차이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제복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나는 운이 없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다르더라고요. 노후에 가난해지는 분들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습관이 반복되더라고요. 특별히 게으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못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갈라지더라고요. 이유는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는 작은 행동이 쌓였더라고요. 문제는 그 행동이 습관이란 점입니다. 습관은 익숙해서 무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덕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경고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산이 시작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순간이 오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때가 오지요. 그때부터 습관의 값이 청구됩니다. 조용히 삶을 잠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입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분들의 공통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불안만 키우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생활을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가짐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통장 잔고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생활비 걱정이 커지셨습니까? 혹시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실제 일화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고개 끄덕일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히려 착하게 산 증거라고 여기며 평생 반복해온 행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돈 이야기를 스스로 꺼리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참 많으십니다. 돈 이야기 꺼내면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다. 계산 따지는 사람은 속이 좁다고 배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말 안 하십니다.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아도 입을 다무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사시던 73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 다니며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동네에서 인정도 많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몇 년 지나자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놀라울 것도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도와주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관계가 깨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관계는 이미 다른 쪽에서 깨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간 쪽은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사람은 마음이 편해졌고 준 사람은 불편해졌습니다. 그 불편함을 혼자 삼키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돈이라 생각하며 넘긴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통장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 문제를 인간관계 문제로 착각하신다는 점입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인데 말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하다 은퇴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장사할 때는 계산이 정확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을 게 있나 따지는 게 민망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회비가 애매해도 그냥 내셨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 계산을 먼저 하셨습니다. 남들이 불편해할까봐 말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젊을 땐 계산 안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늙으니까 계산 안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늘지 않습니다. 줄어들거나 멈추는 게 현실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사람 눈치보다 통장 눈치를 놓치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가난으로 끌고 갑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는 습관은 결국 돈 자체를 잃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건 다릅니다. 노후에는 그 차이가 생존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습관이 더 위험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야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 전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노후의 돈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지켰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습관은 지키는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그때는 몇백만 원이었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노후의 몇백만 원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비가 되고 약값이 됩니다. 생활비 몇 달치가 되기도 합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사람 잃을까봐 돈을 포기했는데 늙으니 돈 잃고 사람도 없더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입니다. 돈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 서운함은 말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때 남는 건 무엇입니까? 돈도 없고 관계도 흐릿해진 현실입니다. 이게 노후에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무례하게 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합니다. 빌려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줄 수 없는 돈은 처음부터 거절합니다. 거절을 인간관계의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받아야 할 돈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분명히 하는 것을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습관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큰 사고가 아닙니다. 작은 손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몇만 원, 내일은 몇십만 원, 그렇게 새는 돈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관계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 있는 돈은 없는지 말입니다. 혹시 마음 불편한데 웃으며 넘기고 있는 상황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이미 많은 분들의 노후를 조용히 가난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책임감이라고 믿고 평생 붙들고 살아온 행동입니다. 하지만 노후에 가난해지는 분들을 보면 이 습관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바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남에게 도움받는 걸 유난히 불편해 하십니다. 자식에게조차 부담 주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시고 아파도 참으십니다. 젊을 때는 이런 태도가 미덕처럼 보입니다. 책임감 있고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시던 76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허리 통증이 심했지만 병원 가는 걸 미루셨습니다. 괜히 돈 쓰는 것 같고 남에게 신세 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다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때 들어간 비용이 몇 년치 생활비를 넘어섰습니다. 미리 관리했으면 훨씬 적게 들었을 문제였습니다. 혼자 버텨보겠다는 선택이 더 큰 지출로 돌아온 겁니다. 노후에는 혼자 버티는 힘이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고집이 비용을 키웁니다. 정보를 묻지 않는 습관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원금이 있어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신청을 미룹니다. 남들 도움받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신청만 했어도 한 달 생활비가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괜히 혼자 버티려다 손해만 봤다고 하셨습니다. 노후에 여유 있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다릅니다. 필요한 건 묻습니다. 쓸 수 있는 건 씁니다.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혼자서 버텼지만 지금은 시스템을 쓰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관점 차이가 노후의 격차를 만듭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습관은 건강도 망가뜨립니다. 건강이 망가지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 연결고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아는 만큼 덜 쓰게 됩니다. 묻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습관을 가진 분들은 묻지 않습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늘 혼자 부담하는 삶입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건 갑자기 벌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선택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그 선택은 책임감이 아니라 고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받는 걸 약함으로 보지 마십시오. 현명한 선택으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을 내려놓는 순간 지출은 줄어듭니다.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노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평범하고 무난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평생 반복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가난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 쓰는 돈과 미래에 쓸 돈을 구분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도 아껴 살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입니다. 남들처럼 사치하지도 않고 큰 욕심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준이 현재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던 79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 그 안에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행도 가시고 취미도 즐기셨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약값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생활비도 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십니다. 이 아직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후는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서서히 비용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즐거움의 지출은 줄어들고 생존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통장은 빠르게 마릅니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지금 쓰는 돈과 나중에 꼭 써야 할 돈을 나눕니다. 지금의 만족보다 미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 때도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즐길 수 있어도 내일이 불안하면 줄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판단이 노후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습관의 무서운 점은 자각이 늦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쓰는 이 돈이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현재의 편안함이 미래의 불안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크게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오래 유지했을 뿐입니다. 다행인 점은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소비가 바뀝니다. 소비가 바뀌면 노후의 방향도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히 내 이야기 같아서 고개가 숙여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늦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직 고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이유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큰 실패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평생 반복해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돈 이야기를 피했던 습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태도, 지금의 기준으로만 돈을 쓰던 선택, 이 세 가지는 하나하나 보면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쌓이면 삶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노후는 용기로 버티는 시기가 아닙니다. 관리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산 인생일수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람 좋은 노인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인이 되자고 말입니다. 착한 선택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고 말입니다. 돈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존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계산한다고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노후에도 존중받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정감이 삶 전체로 번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계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돈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괜히 혼자 버티느라 비용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오늘의 소비가 내일의 불안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 점검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노후를 망치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써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불안을 덜어주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는 항상 나 자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